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조선중앙텔레비전에서 방송된 프로그램을 분석해 북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편견 없이, 선입견 없이 바르게 전해드리는 북녘의 하루 김창현입니다. 우리가 몰랐던 북의 모습, 우리와 다르지 않은 그곳 주민들의 사는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북녘의 하루 이은혜입니다. 북녘의 하루를 통해 만나볼 주요 소식들입니다. 북은 지금. 많은 분들이 새해에는 기쁜 일만 있기를 많이 희망하실 텐데요. 조선중앙텔레비전이 새해를 맞아 기쁨을 더해주는 사람들을 소개했습니다. 2023년 새해, 북에서는 연이어 다양한 행사들이 개최되었는데요. 새해 맞이 다양한 경축 공연 함께 보시죠. 얼마 전 조선소년단원들이 평양을 방문해 다양한 볼거리 관람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그 모습들 추가로 더 준비해봤습니다. 북녘 돋보기 시간. 조선노동당 전원회의 들여다보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최근 남북 간 대치가 더 심해지고 있는데요. 심지어 전술핵 사용까지 언급하게 되었습니다. 전원회의에 담긴 남북 관계,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 문제 살펴봅니다. 북의 이모저모를 전해드리는 시간. 우리 집 귀한 아이들 바르게 키우려면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요? 다양한 가정교육 솔루션 알려드립니다. 추운 겨울 육아원, 애육원의 고아들이 마음 시리지 않고 따뜻한 겨울 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최근 보도된 북의 소식을 전하는 북은 지금입니다. 벌써 1월 둘째 주 접어들었는데요. 북은 아직까지 연초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새해를 맞이한 인민들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전해주고 있는데요. 새해의 기쁨을 더해준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새해를 맞으며 청류관을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기쁨을 안겨주기 위해 주방에서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 속에는 공은 요리사 김철웅 동지도 있습니다. 여기 청리가는 국수도 맛있지만 뱀장어 구이랑 민족 요리들의 맛이 정말 특이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은 명절날마다 여기 청리관을 자주 찾아오곤 합니다. 만문하고 그 맛이 고소할 뿐 아니라 눈맛 또한 좋아 청류관이 호평받는 명요리로 알려진 구이 요리들. 특별히 맛이 좋아 고급 요리로 일러오는 이 요리들은 김철웅 동지의 손에서 손쉽게 만들어집니다. 주방장 동지는 요 청유관이 선초기부터 지난 42년간 청유관에서 일하면서 요리에 대한 요구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항상 봉사가 끝나면 접대원들을 만나서 오늘 손님들이 그 요리에 대한 평가가 어떠는가 이런 것을 항상 알아보고 음식 하나하나에 자기 양심이 비끼고 성의가 비끼도록 해야 한다고 하면서 이 청유관의 그 얼굴이 비끼게끔 이거 질을 높여야 한다고 항상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사랑에 떠받들려 풍치수려한 보통강 무르에 행복의 돛배 마냥 두둥실 떠 있는 인민사랑의 집 청유관.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인민들에게 기쁨의 시간만을 마련해준 행복의 집에서 보람찬 그의 한 생도 흘러갔습니다. 그날은 우리 인민들이 맞고 보낸 기쁨과 행복이 어떻게 마련된 것인가를 뜨겁게 새긴 잊지 못할 날과 달들이었습니다. 2008년 6월 5일 경의하는 장군님께서는 우리 청룡을 찾으시어 우리들이 소박한 음식을 도와주시면서 뱀장어구이가 오늘 잘 되지 않았다고 뱀장어구이에 파와 마늘을 구워서 장식 삼아 이렇게 놨는데 이것은 호리호실이라고 뱀장어를 재울 때 다 이거 뒤가는데 이런 것은 뭐라고 이렇게 넣는 거 다 낭비라고 하시면서 이런 것을 없애고 뱀장어구이를 앞으로 더 잘할 때 대해서 경시를 주셨습니다.
인민들이 맛보게 될 하나하나의 음식들을 어떤 요리로 발전시키기 위해 그리도 마음 쏘신 위대한 장군님. 위대한 수령님들의 숭고한 뜻을 이루신 경의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2021년 12월 새해를 며칠 앞둔 어느 날에도 청류관의 국수 양념의 맛도 평가해 주시면서 인민들이 즐겨 찾는 대중 음식 하나에도 자기의 독특한 맛과 향기, 빛깔이 우리도록 손잡아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기에 그는 경의하는 총비서동지께서 바라시는 대로 사람들이 좋아하는 영양가 높은 뱀장어 구이를 비롯한 민족 음식들을 훌륭히 완성하기 위해 남모르는 수고를 다 바쳐왔습니다. 그 나날에 그는 사과 훈액을 이용한 뱀장어 훈제를 비롯해서 수많은 요리 제법들을 내놓았으며 전국적인 요리 경연들에 참가해서 여러 차례나 우승의 영예를 지녔습니다. 그의 정성이 그대로 닿아선가 음식들을 마주한 사람들의 얼굴마다에서는 한박꽃 같은 웃음들이 질 줄 몰랐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인민들에게 봉사를 더 잘할 때 대해서 간곡히 가르치시면서 특히 설날에는 희귀한 꽃게와 꽁, 노루를 비롯해서 많은 문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동지 숭고한 인민사랑의 뜻을 우리 인민들에게 그대로 전달하기 위해서 요리의 질과 수준을 높이는데 자신이 깨끗한 양심을 다바치겠습니다. 한겨울의 추위를 밀어내며 짙게 풍기는 새해의 정취는 여기 류경 안과종합병원 세기능 교정과 과장 김혜성 선생님의 마음속에도 따뜻이 감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그에게는 새해를 맞으며 사람들이 보내온 신년 축하장과 선전하기의 통보문이 수없이 많다고 합니다. 책상이 접다하게 펼쳐진 축하장들과 그칠 새 없이 날아오는 선전하기의 통보문마다에서 그는 지난 한 해 동안에 마주했던 사람들의 눈빛들을 하나둘 더듬고 있습니다. 예, 우리 가정선생님 손에서 수술받은 환자들이 가정선생님에게 새해 아침에 이런 신년 축하장이랑 보내고 또 선조나 통보문이랑 보내고 이거 보내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정말 환자들을 위해서 온 한 해 자기 모든 것을 다 바쳐온 우리 가정선생님에게 인민들이 주는 이 감사의 표창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헌신의 의무를 지닌 사람만이 받을 수 있는 표창. 그 짤막한 말 속에 다 어려 있었습니다. 세월의 연륜 속에 잊을 수 없는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인가를. 이번에 새해를 맞이하면서 정말 나는 환하게 눈을 띄워준 유경안과 종합병원 김혜성 선생님한테 이 축하장을 제일 선참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입원하고 있는 기간 찰떡도 해내고 그저 진따름 그렇게 하겠습니까? 온 한 해 빛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을 찾아 걸음도 많이 걸었고 가식도 꾸밈도 없이 자기의 열과 정을 아낌없이 바쳐온 김혜성 과장 선생님. 수술칼을 쥔 의료 일꾼이기 전에 한 가정을 돌보는 어머니로서 아내로서 그의 시선이 가닿아야 할 것도 많았고 그래서 때로는 나약한 생각에 눈빛이 흐려질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그의 막막에 어려운 것은 류경 안과종합병원 건설을 몸소 발기하시고 여러 차례나 찾아오셨던 경의하는 총비서동지의 자애로운 영상이었습니다. 인민들의 귀중한 눈을 보호해주는 일은 참으로 중요한 사업이라시며 세상에서 제일 좋은 안과치료 설비들을 모두 갖춰놓도록 하시고 의료 일꾼들이 책임성과 실무적 자질을 부단히 높여 의료 봉사활동을 잘할 때 대해서 뜨겁게 말씀하신 경의하는 총비서동지.
못 잊을 그날 그이께서 새겨 가시는 멸사복무의 자욱을 더듬어 보며 단순히 의무로서가 아니라 양심으로 인민의 밝은 눈을 지켜야 한다는 자각을 다시금 새겨 안았던 김혜성 과장 선생님이었습니다. 새해를 맞으며 제가 치료해준 환자들로부터 이렇게 축하장들이나 통보문을 받을 때마다 올해에도 인민을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해달라는 이렇게 기대로 당부로 여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우리 유경학과 종합병원을 현지지도하시면서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 정신을 간직하고 높은 의학과학 기술을 소유할 때 대해서 간곡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뿐만 아니라 우리 가모든 성원들도 인민들을 친유력의 심정으로 여기고 그들에게 강명을 안겨주기 위해서 자기의 책임과 본분을 다해 나가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새해의 기쁨을 더해준 사람들. 어디서나 우리 당의 멸사복무의 뜻을 높이 받들고 헌신의 자욱을 내짚고 있는 그 뜨거운 심장의 열기로 해서 우리의 새해는 더 밝고 따뜻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문화공연 관람 많이 하시나요? 가족, 지인과 함께 영화나 연극, 문화공연을 즐기는 건 삶의 색다른 활력이 되지요. 연간 계획 달성을 위해 줄기차게 내딛는 북녘 인민들도 마찬가지인 듯 합니다. 새해를 맞아 평양에서는 노래와 무용, 오케스트라, 연극 등 아주 다양한 경축 공연들이 이어졌습니다. 평안남도, 황해남도 등 다른 지역에서도요, 다양한 행사가 개최되었고요. 흥겨운 새해 모습 전해드립니다. 희망찬 새해를 맞으며 수도의 국장들에서는 여러 예술단체들이 출연하는 다채로운 경축 공연들이 진행돼서 명절의 환희를 더해주었습니다. 평양 대극장에서는 키바다 가극단 예술인들이 출연하는 무용 소품 공연이 진행됐습니다. 평양 시민들과 우리나라 조제 외교단 승무원들이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소장 솔루나 내리라로 시작된 공연에는 남송 군무 비약의 나래를 피우고 혼송 군무 옹이야를 비롯해서 다양한 작품들이 올랐습니다. 공연은 사회주의의 새 승리에 대한 신심에 넘쳐서 양력서를 맡는 근로자들에게 희열과 낭만을 안겨주었습니다. 국립교향악단의 신년 경축음악회가 모란봉 극장에서 열렸습니다. 관현악, 우리의 국기, 바이올린 제주, 그리움을 비롯한 종목들에서 출연자들은 정력적인 사상리론 활동과 거창한 혁명 실천으로 우리 국가 제일주의 시대를 끝없이 빛내어 가시는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에 대한 다음없는 흠모의 정을 교향악의 장중한 울림과 정서적인 선율이 담았습니다. 공연에서 출연자들은 당중앙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쳐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 전원회의 결정을 빛나게 관철하려는 우리 인민의 강렬한 지향과 철석의 의지를 잘 보여주었습니다. 국립연극극장에서는 단막극 내가 찾는 사람이 진행됐습니다. 시안의 각계층 근로자들과 청소년 학생들이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출연자들은 인재 문제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가지고 자체의 과학기술 역량을 강화해 나갈 때 생산 장성과 단위 발전을 이룩할 수 있다는 당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진실하고 생동한 예술적 형상으로 감명 깊게 보여주었습니다. 희망찬 새해 주체 112 2023년을 맞이한 각지의 인민들도 명절을 즐겁게 보냈습니다. 평성시에서는 평안남도 학생 소년들의 설맞이 모임이 진행됐습니다. 공연은 사회주의 조선의 앞날을 떠밀고 나갈 미래의 주인공들로 옥색에 자라나는 도안의 청소년 학생들과 어린이들의 자랑스러운 모습을 사상예술적으로 잘 형성해서 보여주어 관람자들의 절찬을 받았습니다.
세주시의 고리들은 새로운 꿈과 희망을 안고 새해를 맞이한 근로자들의 환희로 흥성이었습니다. 황희남도 학생 소년들은 솔맞이 모임에서 후대들을 위한 사업을 제일 중대사로 내세우시고 아름다운 꿈과 희망을 활짝 꽃피워주시는 경의하는 아버지 김정은 원수님에 대한 온 나라 학생 소년들의 담없는 충성의 마음을 감명 깊게 펼쳐보였습니다. 한편 야외 공연들이 시안의 여러 곳에서 진행됐습니다. 청진 학생소년 궁전에서도 함경북도 학생소년들의 설맞이 모임이 진행됐습니다. 공연을 통해서 관람자들은 온 나라 아이들을 한품에 안아 온갖 사랑을 다 안겨주시는 경의하는 아버지 김정은 원수님께서 계시어 내 조국의 앞날은 끝없이 밝고 창창하다는 것을 다시금 굳게 확신했습니다. 한편 청진극장에서는 신년 경축 음악무용 종합 공연이 있었습니다. 조국의 부강 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온 한 해 불철주야의 현지 지도의 길을 이어가시며 위대한 인민의 아름다운 꿈과 리상을 활짝 꽃피워주시는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끝없는 헌신과 애국애민의 세계, 천추만대의 길이 빛날 불멸의 업적을 격조높이 구가하는 노래들은 관람자들의 가슴을 뜨겁게 올려주었습니다. 함흥대국장에서는 함경남도 학생 소년들의 솔맞이 모임이 진행됐습니다. 공연은 당의 품속에서 희망의 나래를 펼치고 마음껏 배우는 우리 어린이들의 뛰어난 재능과 경의하는 아버지 김정은 원수님 따라 나아가는 우리 학생 소년들의 씩씩한 모습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함흥광장에서는 함경남도 예술단 예술인들의 야외 공연이 있었습니다. 출연자들은 함경남도 인민들을 위해서 대규모 온실바다를 펼쳐주시고 행복의 새집들이 풍경을 마련해주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 고마움의 인사를 삼가드리면서 새해에도 위대한 당의 용도 따라 국가경제 발전의 큰 걸음을 힘있게 내짚어 새로운 성과들을 안아오려는 함경남도 인민들의 불같은 열의를 격조높이 노래했습니다. 량강도 학생 소년들도 설맞이 모임에서 자라나는 새 세대들을 제일로 아끼고 위해주시며 미래사랑의 역사를 수놓아오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대원수님과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대원수님을 영원한 햇님으로 높이 받들어 모시고 어머니 당의 품속에서 만복을 누려가는 우리 학생 소년들의 행복한 모습을 감명 깊게 보여주었습니다. 남포국장에서는 시안의 학생 소년들의 솔맞이 모임이 있었습니다. 공연을 보면서 관람자들은 후대들을 위해서 온갖 사랑과 온정을 다 베풀어주시는 경의하는 아버지 김정은 원수님의 사상과 용도를 충성으로 받들어 사회주의 강국건설을 힘있게 다붙임으로써 후대들의 창창한 내일을 앞당겨 올 결의를 가다듬었습니다. 지난해 말 조선소년단 제9차 대회 참석을 위해 전국에서 청소년들이 평양을 찾았습니다. 1박 2일 대회에만 참석하는 게 아니라 그 앞뒤로 아주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겼는데요. 새해에도 그들의 활동은 이어졌습니다. 빼놓을 수 없는 볼거리 국립교회당 공연도 관람하고요. 자연박물관도 찾아 견학도 하고요. 개선 청년 공연 유희장, 능라인민 유원지, 대성산 유희장에서 신나는 놀이기구도 즐겼다고 합니다. 아이들에게는 정말 잊지 못할 시간이었겠네요. 그 모습 전합니다. 조선소년단 제9차 대회 참가자들이 평양 시안의 문화종소 생활기지들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평양 교회국장에서는 조선소년단 제9차 대회 참가자들을 위한 국립교회단 종합교회 공연이 진행됐습니다. 아슬아슬한 기교와 조화로운 율동으로 배합된 대담하고 기백 있는 교회의 종목들과 동물 교회는 소년단 대표들의 기쁨을 더해주었습니다. 자연과 동물, 그 진화 발전에 대한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을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문화종소 생활거점, 교육거점인 자연박물관에서 소년단 대표들은 무한대한 자연의 세계에 심취돼서 즐겁고 의의 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대회 참가자들은 또한 개손 청년공원 유의장, 릉라인민 유원지, 대송산 유의장 등에서 즐거운 휴식의 한때를 보냈습니다. 여러 가지 유의기구들과 오락기제들마다에서 울려나오는 대회 참가자들의 기쁨과 낭만이 넘친 행복의 웃음소리가 오모니당의 사랑과 운정 속에 수도의 곳곳의 1도선 유원지들에서 넘쳐났습니다. 수도 평양에서 끝없는 낭만과 희열이 넘치어 유쾌한 나날을 보내며 대회 참가자들은 한생토록 잊지 못할 소중한 추억을 안겨주신 경의하는 아버지 김정은 원수님의 뜨거운 사랑을 깊이 간직하고 조국의 미래를 떠내고 나갈 믿음직한 욕군으로 더욱 억세게 준비해갈 굳은 결의를 가다듬었습니다. 북의 오늘을 구석구석 들여다보는 북녘 돋보기입니다. 지난해 말 조선노동당 제8기 제6차 전원회의가 개최되었지요. 이 회의에서는 북이 지난해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그리고 2023년 나아갈 방향과 구체적인 계획이 무엇인지가 담깁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전원회의에 담긴 남북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최근에 북에서 무인 정찰기도 막 도심까지 들어왔다고 하고 거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확전을 각오하고 무인기 보내라. 압도적인 전쟁 준비해야 한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래서 국민들 불안이 이만저만이 아닌 상황이잖아요. 이러다 진짜 전쟁 나면 어떡하지 싶고요. 이런 불안한 정세일수록 북이 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인지, 북의 의도는 무엇인지를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하겠지요. 그래야 그에 걸맞는 대응 전략도 세울 수 있고 궁극적으로 평화 국면으로 나아갈 수 있으니까요. 그럼 일단 전원회의에 언급된 내용 오늘도 하나씩 뜯어보면서 이야기 나눠볼까요? 우리 국가를 주적으로 규제하고 전쟁 준비에 대해서까지 공공연히 죄치는 남조선 괴뢰들이 의심할 바 없는 우리의 명백한 적으로 다가선 현 상황은 전술 핵무기 다량 생산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부각시켜주고 나라의 핵탄 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를 기본 중심 방향으로 하는 2023년도 핵무력 및 국방 발전의 변혁적 전략을 천명했습니다. 이 내용이 사실 전원회의 내용 중에 가장 자극적인, 가장 충격적인 내용이 아닐까 싶어요. 남쪽은 의심할 바 없는 우리의 명백한 적이 되었다. 그래서 전술핵 배치해야 되고 핵탄 보유량도 기하급수적으로 늘려야 한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말 맞죠? 맞습니다. 적대 세력으로 남쪽을 규정했고 또 핵 공격까지 언급을 한 것이니까요. 상당히 심각한 거죠. 사실 지금 시계제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다 할 수 있겠죠. 네, 이 전술핵 무기라는 게요. 사실 우리도 작년에 전술핵 배치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논의가 오가기도 했고 또 미국에서는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잖아요. 이 전술핵이라는 게 뭐길래 남쪽에서도 그렇고 북쪽에서도 그렇고 계속 언급이 되는 걸까요? 아무래도 전술핵이라고 한다는 것은 폭발력이 좀 제한된 핵폭탄이다 이렇게 보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2차 세계대전 때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졌던 핵폭탄은 그야말로 폭발력이 있는 대로 아주 그 폭발력이 엄청났지 않습니까? 도시 하나가 다 날아가 버리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보통 전략핵이라 하고 어떤 군사시설이나 제한된 건물이나 이런 데를 타격해서 거기를 아주 이제 공격하는 그런 핵폭탄이 주로 이제 전술핵이라고 보통 일반적으로 이야기하지요. 네. 그렇게 들으니 이 전술핵은 더 실제 사용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들려서 더 우려스러운데요. 이번에 전원회의에서도 북이 가지고 있는 핵을 공격용으로도 쓸 수 있다 이런 말까지 언급됐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정확하게 보면 이런 것이죠. 원래 핵이 갖고 있는 1차의 사명이 있다. 그건 뭐냐면 전쟁 억지력이죠. 핵을 가진 나라를 잘 공격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평화와 안정을 지키는 무기로서의 핵 보유 이런 개념이 제1사명이라면 제2사명은 뭐냐면 미국이나 또는 뭐 추종 세력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이제 남쪽을 얘기할 수도 있는데요. 공격을 하면 우리는 핵으로 대응하겠다라고 하는 측면과 또 공격 징후만 보여도 언제든지 우리는 핵 공격할 수 있다 뭐 이런 입장을 이번에 보인 거죠. 그게 제2의 이제 사명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보건은 핵무력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우리의 핵무력은 전쟁 억제와 평화 안정 수호를 제1의 임무로 간주하지만 억제 실패 시 제2의 사명도 결행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으며 제2의 사명은 분명 방어가 아닌 다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화국의 절대적 존엄과 자주권 생존권을 억척으로 수호하기 위한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의 핵무력 강화 전략과 기도에 따라 신속한 핵 반격 능력을 기본 사명으로 하는 또 다른 대륙간 탄도미사일 체계를 개발할 때 대한 과업이 제시되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은 남과 북이 통일로 나아가고 함께 화해하고 평화 번영을 만들어 가기를 누구보다도 바라는 분들일 것 같아요. 그런데 북에서 이런 강경한 입장, 우리를 적으로 규정하고 공격까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보면 많은 국민들이 북을 통일을 해야 할 상대, 한민족으로 느끼기보다는 핵을 가지고 우리를 위협하는 존재로 여길 가능성들이 더 높아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통일로 나아가는 걸음걸음도 더 느려질 수밖에 없고 저는 그런 인식들이 좀 걱정스러워요. 예,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북이 핵을 가지고 있는 그 자체가 이 평화로 가는 길, 통일로 가는 길을 가로막는 주범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잘 생각해 보면 저희가 이제 한반도 비핵화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한반도 비핵화는 북이 핵을 보유하는 것도 저희가 반대하지만 한반도의 소위 말하는 핵 전략 자산이 펼쳐지는 것, 우리 이제 핵 우산이라고 표현하는데 미국이 펼치고 있는 그 핵 우산도 이 한반도에 펼치는 것 자체를 다 반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반도 비핵화는 이제 핵 자체가 전체 한반도 내는 이제 비핵화를 실현하자 이런 것인데, 네. 근데 이게 어떤 문제를 이제 갖고 있냐면요. 실제로 더 이상 이제 핵무기를 만들 필요도 없고 핵을 보유할 이유도 없는 그런 환경, 그런 상황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사실. 네, 정말 공감이 되는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가 판문점 선언, 평양 공동선언 거치면서 많은 발전을 이룩했었잖아요. 특히 군사 분야 합의 같은 경우는 실질적인 아주 평화적 조처들이 많이 이행이 됐다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어쩌다가 서로를 적으로 얘기하고 전쟁 불사까지 얘기하게 됐는지 너무 속상합니다. 맞습니다. 사실 그 판문점 선언은 아주 역사적인 선언이었잖아요. 정말로 수많은 약속을 했고, 그리고 나서 또 9월에 있었던 평양 공동선언은 여러 가지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이제 판문점 선언에서 했던 약속들을 좀 이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냈는데 그 중에서도 군사 분야의 합의가 있었거든요. 군사적 긴장 완화를 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부속 합의서를 만들어냈는데, 그럼 뭐 이제 예를 들어서 JSA 안에서의 이제 완전한 비무장 실현하는 문제라든지, 또는 한국 전쟁 당시에 있었던 그 유해를 공동으로 이제 발굴하자. 또 군사 공동위원회도 함께 만들어서 가동하자. 그리고 이제 그 군사 분계선 안으로 민간인들의 출입도 가능하게 하자. 뭐 사실은 여러 가지 합의들을 이뤄냈어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합의를 해놓고 왜 이 모양이 됐을까 정말 묻지 않을 수 없는데요. 사실 판문점 선언, 평양 선언 이게 벌써 한지 4년, 5년이 지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바로 어제일 같은데. 네. 예. 그래서 약간 그 시절의 역사가 조금 가물가물한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때 역사 잠깐 짚어보고 갈까요? 네, 기억하시겠지만 그때 이제 평양을 다녀온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10월 달에, 그러니까 2018년이죠. 10월 달에 유럽 순방에 올랐잖아요. 그때 이제 유럽의 각국의 정상들을 만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 북에서 이렇게 비핵화의 수순을 밟으려 하고 있으니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우리가 국제적으로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제재를 일부 풀어줘야 된다는 소리였겠죠. 네네. 상응하는 조치를 하자. 그렇게 되면 그것은 세계 평화와 한반도의 안정에 굉장히 도움을 줄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많은 정상들의 마음을 움직이려 노력했고요. 그리고 이제 교황을 만났지 않습니까? 교황청을 방문해서 그 교황에게 평양 방문을 제안했고 또 수락을 했단 말이죠. 이때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뭔가 진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기대감이 높았는데, 네. 이러한 움직임 자체가 이 트럼프 대통령의 분노를 좀 유발시켜냈어요. 왜냐하면 이 북미 간의 지금 대화가 아직 진행이 다 되고 있지 않고 있고
그 가운데 남북이 먼저 전진해서 되겠느냐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때 왜 유명한 발언을 하게 되죠, 트럼프가. 기억하죠. 예. 한국은 미국의 승인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거다. 사실 그 보도 때문에 그 당시에 댓글창이 난리가 났었거든요. 많은 국민들이 속을 부글부글 했었죠. 맞습니다. 그 유명한 They do nothing without our approval이라고 하는 그런 그 발언을 남겼죠. 그러니까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북미 간의 이제 협상이 아직 그때 이제 하노이 회담이 열리기 전이었으니까 북미 간에 큰 타협을 하기 전에 남북이 먼저 나가는 거는 용납할 수 없다. 뭐 이런 뜻이 좀 내포돼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고 나서 생긴 게 한미 워킹 그룹이었죠. 네, 한미 워킹 그룹이죠. 남북 간에 했던 합의를 이행하기 전에 한미 워킹 그룹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허락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많은 합의 사항들을 다 멈춰 세운 역사가 기억이 나네요. 뭐 금강산 관광도 그렇고 이산 가족들이 화상으로 상봉하겠다는 것도 막혔고 타미플로 보내는 것도 막혔고. 네. 그러면 이렇게 잘 하던 합의가 지금 멈춰서고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것. 한미 워킹그룹이라는 틀, 미국의 간섭, 압박 이런 게 가장 주요했던 과정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예, 한미 워킹그룹이 미친 영향이 뭐 작지는 않지만요. 단순히 그 한미 워킹그룹만으로 남북관계가 파탄났다고 볼 수는 없고요. 네. 남북관계 파탄의 가장 큰 원인을 제공했다면 역시 한미 연합훈련이라고 봐야 되겠죠. 사실 한미 측에서는 훈련할 때마다 방어적이다, 연례적이다, 공격용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거듭하지만 북에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대응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 한미 연합훈련을 아주 대표적인 대북 적대 정책의 사례라고 보니까요. 그 훈련 기간만 되면 왜 북에서는 반드시 미사일로 쏘면서 대응하고 또 이 남북 관계가 굉장히 격화되잖아요. 긴장이 격화되고 하는데요. 이번에 그 제8기 제6차 전원회의에서도 이 문제를 아주 강하게 좀 언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한번 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보시고 얘기할까요? 미국은 2022년에 들어와 각종 핵 타격 수단들을 남조선의 상시적인 배치 수준으로 자주 들이밀면서 우리 공화국에 대한 군사적 압박 수위를 최대로 끌어올리는 한편 일본 남조선과의 삼각 공조 실현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동맹 강화의 간판 밑에 아시아판 나토와 같은 새로운 군사 블록을 형성하는 데 골몰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전략자산 전개, 한미일 삼각공조, 또 아시아 군사블록 형성 이런 모든 게 북의 입장에서는 다 자기들을 겨냥한 군사적 훈련, 공격 연습 이렇게 느껴지는 거네요. 그렇죠. 작년에 진행됐던 한미연합훈련을 기억하실 건데 아주 대단했잖아요. 사실은 이제 그전하고 비교한다면 시뮬레이션이 아니라 실기동훈련을 대규모로 펼쳤다는 것도 그렇고 예, 항공모함이 뜨고 그리고 전략폭격기가 엄청나게 동원되는 그야말로 대규모 훈련을 펼쳤으니까요. 그리고 일본의 자위대까지 한미일 훈련에 참가한 것도 큰 일이었던 것 같고요. 최근에는 일본이 적기지 공격 능력까지 추가하면서 군사 대국으로 가려는 행보도 하고 있고요. 북의 입장에서 보면 그 적기지라고 하는 것을 어디라고 생각하겠어요? 자신들이라고 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더욱더 이제 이 상황은 심각하게 발전하고 있는 것이죠. 네. 얘기 나누면 나눌수록 정말 한반도의 정세가 너무 불안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북에서는 이번 전원회의에서도 언급됐지만 핵무력에 대해서 공화국의 존엄, 자주권, 생존권을 보호하는, 수호하는 수단이다 이렇게 천명하고 있으니까 지금 같은 상황에서 북이 먼저 핵을 내려놓을 일은 전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비핵화가 선결되지 않는 조건에서 남과 북이 다시 옛날처럼 돌아가서 뭔가를 합의를 이행한다, 진전을 시킨다, 이게 가능한 일이긴 할까 또 걱정이 됩니다. 참 쉽지 않은 일이지만 저는 이 문제에서는 좀 저희들의 이 시각의 변화가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해요. 프레임의 변화인데요. 뭐냐면 한반도에서의 핵 문제와 남북 관계의 전진이라고 하는 것을 좀 구분시켜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북이 핵을 만들고 보유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것은 이제 미국으로부터 끊임없이 압박을 받아왔고 제재를 받아왔고 체제를 지켜내려고 하는 자신들의 생존 전략으로서의 핵을 개발해낸 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상당히 북미 간에 상당한 기간 동안에 지난한 협상이 필요한 문제거든요. 그럼 그런 긴 시간 동안 앉아서 기다리지만 말고 남북은 알아서 우리끼리 할 수 있는 건 해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이 비핵화 프레임에 갇히면 남북 관계는 한 발짝도 못 나간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핵 문제를 풀어 나가는 것과 동시에 사실은 남북 관계는 그동안 여러 가지 합의도 했고 또 함께 발전하기로 했던 내용들이 있으니 화해와 협력을 위한 길을 걸어 나가야 된다고 보는 거죠. 네. 이번 전원회의에서 남북 관계 또 북미 관계가 언급된 문장은 사실 몇 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걸 계기로 좀 거대한 시대의 물결을 함께 돌아보고 또 내다보게 된 시간인 것 같습니다. 평화와 통일로 가는 길이 참 쉽지 않지요. 그런 만큼 우리 통일 TV를 통해 북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한 노력부터 해나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북녘 돋보기였습니다. 조선중앙텔레비전에서 방영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모아 보여드리는 북이모저모 시간입니다. 오늘도 어떤 흥미로운 소식이 준비되어 있을지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아이 키우는 분들 주목하세요. 우리 금쪽이들 바르게 키우려면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 많이 고민하실 텐데요. 아이들에게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해주는 게 참 좋다고 합니다. 또 잘못된 습관이 있는 아이들도 있을 텐데요. 그때그때 지적하는 방식보다는 스스로 고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는군요. 그 밖에 다양한 가정교육 솔루션 지금 알려드립니다. 부모는 자식의 첫 스승입니다. 자식들이 어릴 때 부모들에게서 배우는 하나하나의 생활 세부는 모두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때문에 자식에 대한 교양에서 소홀히 할 일이란 없습니다. 그럼 어린이들을 잘 키우는 데서 부모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보기로 합시다. 하얀 종이와도 같은 깨끗한 아이들에게는 주위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다 새로운 것으로 됩니다. 부모들은 자식들 앞에서 하는 한마디 한마디의 말과 행동이 아이들이 아름다운 심리를 형성하는 중요한 계기로 되게 해야 합니다. 특히 사물현상을 깨닫고 말을 배우는 시기의 어린이들은 더 그렇습니다. 아이 보고 자꾸만 떡떡치 못하다고 말을 하면 아이가 정말로 떡떡치 못한 아이로 자란다는 말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난 우리 세담이를 이왕이면 착하니 하고 부릅니다. 아이가 정말로 착해지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우리 글을 좀 배워주고 있는데 너 전번처럼 틀리게 말하면 안 돼 이렇게 말했더니 아이가 벌써 겁에 질려서 신심없어 하는 것이 알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한번 대답을 잘해보자요. 아는 것만큼 말해보세요. 이렇게 말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신심을 가지고 대답을 잘하는 것이었습니다. 글도 잘읽고 시장 공부도 잘해서 엄마한테 칭찬받았어요. 아이를 욕하고 때리는 것으로 눈앞의 작은 문제는 해결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아이의 성장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때문에 부모들은 왜 나쁜 장난을 하려고 하는지 자식의 입장에 서서 아이의 생각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또 그런 장난은 왜 하면 안 되는지 차근차근 설명해 줘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아이를 존중해주고 아이 스스로가 잘못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싫은 소리를 하고 자주 일깨워줘야 아이의 결함을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부모들도 혹 있을 것입니다. 아이들에게도 자존심이 있고 진취심은 그들의 천성입니다. 부모들은 자식들의 결함이 반복적으로 나타날 때 앞에서 고무해주면서 결함을 극복하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우리 아이는 행동이 느려서 아침마다 매일 아침 입이 닳도록 재촉을 해서야 뛰어가다시피 해서 겨우 지각을 면하곤 했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교람을 거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다가는 교람이 굳어지겠다고 생각하고 방법을 달리 해보았습니다. 하루는 아이한테 내일 아침부터는 자체로 준비해서 유치원에 가자요 하고 다정히 얘기해 준 다음 재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나니까 꾸물거리다가 지각을 했습니다. 돌아와서는 울면서 엄마가 재촉을 하지 않아서 지각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전 첫날이니 습관되지 않아서 지각했지만 내일부터는 아마 지각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얘기해 주었습니다. 정말 다음부터는 시간을 당기기에 노력하는 것이 알렸습니다. 이런 경우 부모들은 이렇게 아이 자체로 시간을 조절하도록 인내성 있게 기다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지각하면 통들도 돌려주고 선생님도 다음부턴 지각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럴 땐 막 창피합니다. 이처럼 아이들에게도 욕을 먹지 않고 놀림을 받지 않으려는 자각성이 있습니다. 때문에 잘못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고 해도 아이의 적극적인 면을 찾아 진심으로 칭찬해주면 아이의 자아관리 의식이 형성되고 꼬물대는 습관도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집에 표창기록부를 만들어 놓고 아이가 저언일을 할 때마다 거기다 적어놓곤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몹시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또 나쁜 일을 하면 안 된다는 납득이 쉽게 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물론 교람들이 나타날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마음속에 표창기록부만 두고 교람기록부는 두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아이가 피아노 연습도 잘하지 않고 시창 공부도 게으름을 피우면서 하지 않았지만 연습 시간을 1시간도 못 채웠다가 아니라 30분 연습했지만 많이 숙련됐다고 썼습니다. 그래도 아이는 공부를 잘 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을 먼저 따지지 않고 시창 공부를 열심히 해서 수준이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아이의 결함 가운데서 늘 우점을 찾아 칭찬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연습하던 어린이가 점차 연주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연습했습니다. 난 시창 공부, 우리말 공부 다 재미납니다. 엄마가 시키지 않아도 이젠 잘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단정한 몸차림과 깔끔하게 일을 하는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가 훌륭한 아이로 자라는 것은 응당한 것입니다. 효도는 모든 행동의 근본입니다. 부모들은 자신들부터가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존경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혹 자식의 교양 문제를 놓고 부부간에 다툼이 있었다면 자식 앞에서 화해하는 모습도 보여줘야 합니다. 책 읽기를 즐기는 부모 밑에서 책을 좋아하는 아이가 자라고 약속을 잘 지키는 부모의 모습을 보고 자란 아이가 약속의 중요함을 아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책을 읽지 않는 아이가 많은 책을 읽는 아이보다 한 발 뒤떨어진다고 생각하고 책 읽기에 많은 관심을 두었습니다. 생각 외로 아무런 유혹이 없이도 우리 부강이가 책 읽기를 아주 즐겨하였습니다. 제가 책 읽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다 나니까 나서부터 엄마가 계속 책 보는 그런 모습을 보았고 또 태아 시기도 그렇고 태어난 다음에도 계속 책을 읽어주었기 때문에 이젠 책 읽기가 습관된 것 같습니다. 책을 많이 봐서인지 아이가 나이에 비해서 말도 저리 있고 설득력 있게 하고 또 유치원 선생님도 얘기하곤 합니다. 글쎄 전 잘 모르긴 하겠는데 발표력도 좋고 영리해서 주산 공부, 바둑 공부, 지능 공부 이런 걸 잘한다고 합니다. 책 읽기가 정말 좋긴 좋습니다. 나는 책 읽기가 재미납니다. 책 다 읽은 다음에 학습장을 적어뒀습니다. 제목이랑 내용이랑. 이렇게 부모는 자식의 거울입니다.
우리 부모들은 항상 자식의 본보기가 되기 위해서 적극 노력해야 합니다. 아이들은 모든 일에 참견하기를 좋아하는데 특히 부모와 함께 일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므로 집안일에서도 아이의 의견을 묻고 함께 계획을 세우거나 해결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로서의 수양과 리성은 자식들의 교육 교양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잘 알고 부모들은 자식들의 행동 속에서 아름다운 것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모든 부모들은 성장 과정에서의 하루하루 하나하나의 일들이 자식의 앞날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자녀 교양에 좋은 여러 가지 방법들을 더 많이 찾아 합시다. 가족의 소중함이 더 깊이 와닿는 새해입니다. 그래서인지 부모 없는 아이들, 혼자 지내시는 어르신들께 더욱 마음이 쓰이기도 합니다. 북에는 고아들을 전담해 키우는 육아원, 애육원, 초등학원, 중등학원이 있죠. 추운 겨울 아이들 마음은 시리지 않을지,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을지 아이들의 생활 소식 전합니다. 푸르르 솔리던 나무도 사품치며 흐르던 강물도 온통 흰 눈으로 뒤덮이는 겨울. 찬바람, 눈바람이 휘몰아쳐 사람도 돼지도 꽁꽁 울크는 겨울. 그래서 겨울이 오면 사람들은 그 자연 현상에 어울리는 오이와 형용사를 찾아 박달나무도 오로 터지는 추운 겨울, 차디찬 겨울, 오목한 겨울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왜선지 이 땅의 겨울이 따뜻하게만 느껴집니다. 하염없이 내리는 눈발 아래 덩아의 세계 마냥 들어앉은 이 집은 사리원 애육원입니다. 그 안에 들어서니 분명 겨울은 겨울이건만 한겨울의 추위는 어디로 달아났는가. 추위라는 말 자체가 자기들의 생활과는 전혀 인연이 없는 듯 엉석바지 원아들의 천진난만한 모습이 대본의 우리 마음을 후덥게 해줍니다. 대지를 꽁꽁 울크는 맵짠 바람이 기승을 부린다 한들 어떠하랴. 궁궐 같은 열함 속에서 세상에 부름없이 사는 우리 원아들의 세계엔 자연의 추위도 다 물러간 듯 싶습니다. 그들이 생활하는 방마다엔 언덕이가 걸려 있습니다. 우리 장업원들은 두고라 없이 아침에 출근하면 이 언덕이를 자주 들여다보곤 합니다. 경리하는 아버지 원수님께서 평양 애원을 찾아오신 그날 원아들이 생활하고 있는 방실들을 하나하나 돌아보시면서 몸소 온도계를 살펴보시었습니다. 방 안의 온도가 25도씨라고 25도씨면 너무 덥다고 방 안의 온도와 복대의 온도가 꼭 같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원아들이 쉽게 감기에 걸릴 수 있다고 하시면서 온도 보장 대책을 철저히 세우실 때 대하여 간곡히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대기의 덥고 찬 정도를 나타내는 언덕의 눈금의 그 미세한 차이가 이름할 수 없는 새로운 의미로 안겨옵니다. 사나운 칼바람, 눈바람이 부는 한겨울에까지도 하늘 끝에 닿을 아이들의 행복의 노랫소리, 웃음소리를 지켜주고 그들을 위한 모든 일을 나라의 제일 중대사로 내세우는 위대한 어머니의 사랑, 그 사랑의 열도를 언덕이가 다 말해주는 듯 싶었습니다. 여느 때는 청어, 이면수, 전어, 고등어를 비롯해서 갖가지 물고기들이 다 옵니다. 그러다가 또 이렇게 흰다랑어, 붉은 다랑어, 삼차 같은 희귀한 물고기들이 잡히면은 우리 원아들에게 제일 먼저 보내줍니다. 그때가 2013년 겨울입니다. 명절이면 명절마다, 계절이 바뀌면 계절마다 옷이며 식료품이며 끝없이 안겨주신 경애하는 김종훈 원수님께 우리 원아들이 고만의 인사를 올리는 편지와
또 선물을 받아 안고 울고 웃는 그들의 사진을 삼가 올렸습니다. 그때 편지에서 오나들이 아버지 원수님께서 설날부터 우리들에게 안겨주신 선물이 12월까지 손을 꼽아 세어보니 8번이나 되었다고 썼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는 그 편지와 사진을 하나하나 다 보아주셨습니다. 그리고 한자 또 한자 사랑의 친필을 보내주셨습니다. 세상에 부러없어라. 우리의 집은 당의 품. 과연 저희들이 이 노래가 안고 있는 크나큰 의미를 알거나 있을까? 온 나라 아이들을 모두 돌보는 어머니의 뜨거운 정을, 온 나라 인민을 모두 품이 하는 어버이의 크나큰 사랑을. 하지만 그들도 크면은 알게 되리. 이 세상 가장 뜨거운 열과 정을 지닌 위대한 태양의 품이 있어 우리가 사는 행복의 요람은 영원히 따스하고 우리 앞길엔 언제나 세상의 부러없어라의 노랫소리가 끝없이 울려 퍼지리라는 것을.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북과 조금 더 가까워지셨나요? 앞으로도 있는 그들의 북녘 소식 여러분께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김창현의 한마디가 이어집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세대는 어린 시절부터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부르며 자라났지요. 아무리 전쟁을 치르고 때로 격렬하게 부닥쳐도 반드시 함께 가야 할 운명 공동체 의식이 있는 것이지요.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이런 민족적 정서가 상당히 흐려진 것이 아닌가 걱정하는 이들이 많더군요. 분단이 길어지면서 생긴 정서와 문화의 차이, 오해와 불신의 벽이 점점 높게 쌓여 벌어지는 일일 텐데요. 그럼에도 그 누구도 함부로 통일의 절박함을 부정하진 못하지요. 통일이 얼마나 우리 민족에게 소중한 기회이며 절실한지 가르치지 않아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일 텐데요. 최근 남과 북이 너무 쉽게 전쟁을 이야기하는군요. 그 어떤 경우도 절대 전쟁만은 피해야 한다는 공감대도 많이 흐려진 것 같아 걱정이 많이 됩니다. 2018년 판문점 선언과 평양 공동선언을 돌아보게 되는데요. 하늘이 우리 민족에게 준 귀한 선물을 그냥 날려버린 회한이 몰려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어쩌다가 서로 주적을 다시 끄집어내는 상황이 되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무엇보다도 약속한 건 꼭 지켜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군요. 어떤 분은 그러더군요. 핵 문제가 해결 안 되는데 무슨 남북 간 화해와 협력이냐고 말이죠. 그런데 말이죠. 사실 북이 체제를 지키려 핵무기를 개발한 이유가 있을 텐데요. 시청자 여러분, 핵 문제는 북미 간 지난한 협상이 필요한 사안이죠. 핵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남과 북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소닭 쳐다보듯 하고 있어야 할까요? 핵이 필요 없는 상황,
서로 화해 협력의 상황을 먼저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런지요. 능력의 하루 김창현의 한마디였습니다.